이제 와서 보니까 저는 첫 번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고 심지어 잘하고 있는데도 월 1,000,000원은 너무 말이 안 되게 느껴졌던 거예요. 이 첫 번째 길은 유튜브에는 왜 이렇게 월 1,000,000원 번다는 사람이 많을까요? 제가 망해서 눈이 막 돌아 있을 때는 월 억 벌 수 있다는 사람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. 저는 장사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살아보려고 시작한 거잖아요. 2-30만 원 더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월 1,000,000원 정도는 벌어야지 이 마이너스가 메꿔지는 상황이었거든요. 이 간절함 때문에 SNS 수익화는 물론이고 구매대행, 전자책, 챗GPT, 부동산 투자, 경매, 모임 사업, 공간 임대업 막 2년 동안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강의료로만 1,0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했더라고요. 우리가 고민하게 될 부업의 선택지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. 많이들 찾는 게 있잖아요. 저도 들었던 강의들만큼 웬만한 부업은 다 건드려 봤는데 오늘은 세 가지 부업을 제 실제 수익과 함께 공유드리고 이거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장단점까지 엑기스만 뽑아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에는 왜 블로그가 모든 온라인 수익화의 필수인지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직장을 다니시든 주부든 학생이든 백수든 다 상관없습니다. 이 영상만 쭉 보셔도 저처럼 시간 낭비, 돈 낭비 안 하실 수 있고 아, 내 상황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부업은 전자책 판매, 공간 임대업, 블로그, SNS 수익화까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, 이걸로 진짜 월 1,000,000원 벌 수 있다고? 라는 생각이 드시죠? 저도 2년 전까지는 거짓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거든요. 각 방법마다 왜 수익이 안 나는지, 어떤 방식으로 해야 큰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확 이해가 되시면서 본인 상황에서 도전해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게 보이실 거예요. 먼저 전자책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제 수익부터 먼저 공개를 하자면 저는 올해 2월에 전자책을 써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이게 수수료 빼고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귀엽죠?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전자책 판매의 장점은 그냥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압도적인 장점이고 반대로 압도적인 단점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제가 되게 작지만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2월에 이미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, 그러니까 저에게 많은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 팔아주신 게 거의 전부 다입니다. 뭐 로직에 대한 부분, 상위 노출, 스마트 블록, 본문 작성하는 거, 수익화 방법까지 사실 이미 다 알려드리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라이브로만 전달드리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혹시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거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구매를 해주신 거죠. 이미 저를 알고 계셨고 저한테 받은 게 많으신 분들이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리뷰를 달아주셨는데 거의 찬양 리뷰라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막 쌓여 있는데도 저를 모르시는 분이 제 전자책을 구매하는 경우는 이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. 그마저도 채팅으로 문의를 엄청 길게 하셨던 분이 고민하시다가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. 이게 제가 직접 해보니까 더 확실히 체감했습니다. 내가 아무것도 없는 노 베이스 상태에서 전자책을 열심히 작성해서 어디에 올려서 판다? 챗 GPT로 5분 만에 만들어서 올린다? 안 됩니다. 전자책으로 수익을 얻고 싶다면 무조건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해요. 블로그나 인스타, 유튜브 스레드 막 어떤 SNS든 본인의 채널을 활발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본인만의 전자책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십니다. 전자책의 수익은 퍼스널 브랜딩의 정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자책으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. 단순히 전자책이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판매하는 자료를 얻고 싶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청님 같은 분들은 글쓰기 전자책 하나로 지금까지 75억을 판매하셨을 정도로 압도적인데 이 자청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49만 원짜리 전자책을 판매 페이지 하나만 보고 대뜸 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. 물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걸 살펴보면서 역행자 같은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고 그동안 올려놨던 컨텐츠들을 쭉 보니까 이 사람 괜찮네 라고 설득당해서 구매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. 정리하자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올려만 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신경 쓸 게 없는 간편한 수익화 방식이지만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선 얼마나 저렴하게 판매하냐 이거랑 상관없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자책 판매를 도전해 보실 분들은 인스타든 블로그든 콘텐츠를 꾸준하게 발행하면서 내 전자책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들을 먼저 모은 후에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런 앞단의 과정이 없이 쉽게 돈 벌고 싶으신 생각이라면 아마 그냥 시간만 날리실 거예요.
요새 이거 정말 너무너무 핫하죠. 먼저 이것도 제가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에어비앤비 2개랑 삼삼엠2 하나 총 3곳을 운영 중인데요. 에어비앤비 삼삼엠2 이런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설명드리면 에어비앤비는 1박씩 받는 호텔이나 모텔같이 이런 숙박의 형태인 거고 삼삼엠2는 일주일 단위로 공간을 빌려주는 단기 임대 형태입니다. 이게 월세로 받는 게 아니라 주세로 받는 거죠. 수익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비수기 기준으로 3개 다 합쳐서 35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요즘 같은 연말 성수기 때는 1박에 10만 원 받던 걸 30만 원으로 올려도 예약이 다 차거든요. 이럴 때는 훨씬 더 괜찮겠죠. 공간 임대업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. 장점은 세팅만 해둔다면 예약 문의 들어올 때 내가 응대하고 청소 이모님한테 일정 공유해드리는 거, 이 정도 일이라서 딱히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. 수익이 낮은 모델로 여러 개를 돌릴지 좀 수익이 높은 똘똘한 하나를 제대로 세팅할지 전략만 잘 세운다면 수익을 증가시키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어쨌든 그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수익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. 단점은 초보자 입장에서 세팅하고 운영하는데 진입장벽이 조금 있다. 그리고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게 존재한다. 돈을 투자해서 차려놨는데 한 달은 애매하고 한 달은 마이너스고 1년 넘게 반복하면서 가져가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실 거예요. 온라인 부수입을 찾는 많은 분들이 투자금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걸 원하시는데 공간 임대업은 내 집이 있는 경우에 그걸 활용하는 경우라면 꾸미는 비용 한 1, 2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해볼만 하거든요. 근데 임대해서 전대차 계약을 맺고 공간을 세팅한다고 가정을 하면 보증금은 나갈 때 돌려받긴 하지만 어쨌든 1,0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.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조사를 거쳐야겠죠. 어떤 지역에서 해보고 싶다면 그 지역에 이미 운영 중인 경쟁 숙소들의 예약률을 살펴보셔야 돼요. 10개 정도의 숙소가 운영 중인데 10개 다 예약이 차 있다. 그러면 수요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10곳 중에 한두 곳만 적당히 차 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다. 뭐 이런 상황이라면 고민 없이 다른 지역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. 오늘 이 공간임대업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직장인분들, 주부분들께 공간임대업을 추천드리긴 하거든요. 근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나의 상품을 팔아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편이에요. 사실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나에게 할당된 업무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. 회사가 어떤 마케팅을 하든 어떤 뭐 신제품이 나오든 매출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나에게 아무 리스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나 대신 대표가 리스크를 전부 다 감수하고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 결정권이 나한테 있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. 돈이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누군가가 나 대신 100%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도 내 통제권을 100% 타인에게 넘겨줘야 됩니다. 우리가 회사 밖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하나 해보려고 상권 조사하고 수익성 분석해보고 뭐 어떤 식으로 꾸밀지 고민해보고 상품의 처음과 끝을 오롯이 내가 다 만들어보는 거, 그리고 망하면 내가 전부 책임을 지고 잘 됐을 때 그 잘된 만큼의 수익을 내가 다 가져오는 이 경험을 최대한 적은 리스크로 시작해보셔야 됩니다. 저는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리스크를 짊어져보는 경험, 내 통제권을 조금씩 되찾는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회사에 속해 있을 때 상사가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보란듯이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.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.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되시는 분들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리하자면 세팅만 해두면 딱히 할 일이 많지 않으면서 부업치고는 꽤 큰 돈까지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입장벽이 있다.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각자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이 리스크의 차이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블로그인데요. 블로그는 딱히 리스크가 없으면서도 내가 잘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.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블로그로 월 1,000만 원 번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었는데 그 웬만한 유료 강의도 다 들어가면서 실제로 체험단도 해보고 원고료도 받아보고 애드포스트, 제휴 마케팅 이런 거 다 해보면서 짬도 좀 찾고 이제 뭔지 다 알잖아요. 근데 월 1,000만 원? 알고 나서 보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긴 기간을 쭉 지나다 보니까 블로그로 수익 내는 방법이 두 갈래길로 나눠져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. 이제 와서 보니까 저는 첫 번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고 심지어 잘하고 있는데도 월 1,000만 원은 너무 말이 안 되게 느껴졌던 거예요. 이 첫 번째 길은 블로거가 되는 길입니다. 블로거 중에서도 연예인이 되는 방향인 거죠. 제가 잘하고 있는 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. 여행 블로거, 뷰티 블로거, 패션 블로거, 경제 블로거, 야 요새 누가 제일 괜찮냐 라고 했을 때 언급되는 두세 명 중에 내 이름이 나와야 될 정도로 모든 사장님들이 내 앞으로 와서 글 써주세요, 몇십만 원 드릴게요, 고정적으로 한 달에 3, 40건 이상씩 들어오는 거,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블로그를 키우려면 하루에 2, 3포스팅 이상 몇 년을 꾸준히 하고 있어야 돼서 이것 자체로도 어려운데 원고료 제한이 들어오는 만큼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. 한 달에 그 개수만큼의 포스팅을 또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. 평소에 편하게 하던 포스팅과 내가 원고료를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렇게 받고 작성하는 글은 부담감이 다르거든요.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수정하고
설계하고 이런 작업을 여러 번 거쳐야 돼서 시간도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. 이 첫 번째 길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전력 질주할 때는 몰랐는데 옆에 보니까 두 번째 길이 있는 거예요. 이 두 번째 길은 내가 블로거가 되는 게 아니라 블로거를 활용하는 길이었습니다. 이쪽 방향을 알게 되고 이쪽 방향으로 뛰는 사람들을 보니까 실제로 한 달에 1,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물론 쉽다는 건 아닙니다. 보통 두 가지로 돈을 버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, 그때 블로거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포스팅을 시켜서 홍보하는 분들이 바로 매출로 들어오겠죠. 두 번째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없을 경우에, 이 경우에는 뭔가를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첫 번째 방법의 업무를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. 체험단 대행이나 마케팅 대행, 브랜드 블로그 대행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,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기본급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과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매출 상승을 시키는 만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모든 성과제가 그렇지만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수익이 없을 수 있잖아요. 내가 좀 더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되면 체험단을 열심히 하시면서 상위 노출시키는 감각을 점점 끌어올리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작성했을 때 더 매력적일지를 고민하는 이 기간을 좀 충분히 가져가셔야 돼요. 이 기간 동안 실력이 쌓여서 노출도 잘 되고 글도 잘 쓴다, 자신감이 찼을 때 그때 사장님께 조언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면서 다음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레벨을 올리거나 방향을 틀 생각 없이 옛날에 저처럼 그냥 포스팅을 열심히만 했다가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블로거 이 정도가 돼도 사실 이것만으로 월 1,000만 원은 좀 힘듭니다. 블로그 수익화에는 어떤 방향들이 있는지 앞으로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눠볼 예정인데, 제가 무료 자료집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.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 라고 살짝만 이해하시고 계셔도 앞으로 전달드릴 영상들을 훨씬 더 잘 흡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제가 해봤던 월 1,000만 원 부업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, 제가 영상 초입에서 블로그가 모든 온라인 수익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내가 파는 걸 온라인으로 홍보하거나 남이 팔고 있는 걸 온라인으로 대신 홍보해주거나 장사, 공간임대업, 에어비앤비 이런 걸 진행하더라도 네이버에서 내 상품을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냥 지금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엄청난 장점들이 있겠죠. 당장 아무것도 모르겠다, 뭘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자료집을 천천히 쭉 읽어보시고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신 후에 체험단 위주로 열심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블로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의 대가, 체험단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저랑 같이 하나씩 레벨을 올려나가자고요. 구독을 해두시면 쓸데없는 내용들이 아니라 진짜 실행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수익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